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의 놀라운 마드리드 반전, 왜 태극기 뺐지?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보내온 그 TV 화면,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40년 정치부 기자가 순전히 감정 빼고, 완전히 감정 빼고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가증, 어설퍼요, 팔이 건들건들. 자, 좋아요. 감정 빼고 보자 이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정치부 기자의 눈으로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주인공인데 김건희 여사에게 그 주인공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가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마드리드로 떠나기 일주일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한 그 흔적이 보여요. 의상에서부터 대화에 이르기까지. 역시 김건희 여사는 주도면밀한 기획, 아주 주도면밀해요. 그리고 과감합니다. 과감한 실천. 그 다음에 그 지능적 아이디어, 지능적 발상, 이런 시각을 갖고 제가 지켜본 거죠. 김건희 여사가 노린 건 뭐냐?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 그리고 영부인 파문 있었잖아요. 그 전직 영부인들 순례한 거. 어쨌든 개의치 않고 영부인으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데뷔하겠다는 그 야심. 그런데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미지 컨셉은 뭐냐? 우아한 화려함이야. 우아한 화려함. 때로는 도도미까지. 도도한 매력. 그리고
영부인 중, 거기에 그 참석한 영부인 중에 내가 가장 젊다, 내가 가장 젊은 나이다라는 걸 스페인 국왕 부인을 만났을 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1972년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다. 아주도 면밀한 거예요. 네, 나는 줄리가 아니고 우아한 영부인이다 이거예요. 네, 우아한 영부인. 그런데 우아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우아함 속에서 화려함이 다 숨겨져 있는 이런 컨셉이구나. 자, 어쨌든 간에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기로 했다면 철저하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일이다. 그렇게 준비한 건 잘한 일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어설프고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냐. 김건희라고 하는 영부인의 존재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김건희라고 하는 화려한 존재가 동행하는 것은 나는 자리를 걸고 나는 내가 비서실장이라면 난 막았다고요. 저는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다녀오시면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뺍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최고 권력자인데. 근데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딱 해외 출장을 갔는데 조선일보가 과연 똑같은 자료를 갖고 네? 똑같은 행사를 갖고 조선일보가 어떻게 신문을 만들었느냐 이걸 보면은 다른 신문과는 완전히 다른 신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볼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신문이야.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가장 지능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매체가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이 아니라 이건 조선일보인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얘기할게요. 조선일보가 어제 김건희 여사 왼쪽 발목에 발찌를 찼다는 보도를 특종했어. 김건희 여사가 마드리드 공항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스페인 국왕 그 부부가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할 때에 왼쪽 발목에 발찌를 차고 있다. 발찌를 착용했다. 그런데 그 착용한 발찌가 국내 주얼리 스타트업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것은요, 화면을 보고 김건희 여사 왼쪽 발목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조선일보한테 김건희 쪽에서 조선일보한테만 기사를 흘려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함으로써 이 발찌가 대박이 나도록 이른바 김건희 신드롬을 일어나도록 조선일보가 지금 장사를 하는 거지. 응? 근데 조선일보는 어떤 신문이다? 어떤 언론이다? 강한 자한테는 그야말로 무조건 충성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거 보면 누가 강자라는 게 보여. 누가 약자라는 게 보이고. 아, 그렇구나. 발찌? 조선일보가 발찌를 보도해?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발찌를 찼으면 조선일보는 일면 톱이었을 거야. 네?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왼쪽 다리다가 발찌를 찼다? 이건 도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조선일보는 그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우아한 화려미를 부각시키려고 딱 엣지를 주는 거지. 저거 봐라. 김건희 패셔니스타고 스타일리스트다. 한 바가지를 썼어. 기사를 한 바가지를. 네? 이른바 우아한 제클린이지. 제키야. 보니까 환생한 코리안 제키야. 아니면 오드리 헵번. 뻔한 속셈이거든.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나, 뭐 보든 말든 간에 김건희가 세니까 김건희 빨아주는 거야. 응?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일보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거야. 응?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산하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이 있고, 그 조선일보가 관리하는 게 김건희 여사야. 조선일보의 산하단체야. 산하단체가 용산 대통령실이고, 여의도 파견 그 산하단체가 어디냐? 바로 국민의힘인 거야. 그 국민의힘 총독이 누구냐? 바로 그 이준석인 거야. 이준석. 만약에 이준석이가 아니고 당대표가 조선일보 비위를 거슬리는 예컨대 홍준표였다. 홍준표가 2013년 7월 8월에 대전 유성에 가가지고 성상납 의혹 사건에 관여됐다. 그러면 그냥 폐인을 만들었어. 폐인을. 조선일보 눈에 들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바로 그 대한민국 보수의 악순환이 어디에 있느냐. 왜 지금 보수가 이런 상태냐. 그게 바로 조선일보야. 근본적으로. 어제 말이죠. 어제 조선일보의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요 칼럼이 있어요. 정진홍이라고. 무슨 컬처 엔지니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화를 뭐 엔지니어 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인간이 있어. 정진홍이라고. 과거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홍석현이
한때 줄 섰다가. 근데 이자가 어제 조선일보 전문가 칼럼에 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게 왜 예를 들냐면 윤창중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정략적인 언론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 정진홍이가 어제 처음 해본다는 대통령에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첫 해 해외 방문에 동행하는 인원 전원에게 주의사항이 담긴 행동 강령을 배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행동 강령을 왜 배포했느냐? 기가 막히냐. 윤창중이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때 윤창중이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동이 담긴 행동 강령을 배포했다는 거야. 이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윤창중이가 좌파한테 아작이 나간 사건 그걸 떠올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수행단한테 행동 주의사항이 담긴 행동 강령을 배포했다는 거야. 이게 조선일보야. 왜 이랬겠어? 윤창중이가 그 방송에서 조선일보의 그 정략적 정파적 보도, 이른바 반박근혜 보도, 그 보도를 문제 삼고 있으니까 딱 기회가 오니까 거기서 윤창중을 엮어가지고 윤창중을 보내는 거야. 아주 야비한 보복이. 이게 조선일보야. 이게 조선일보. 야, 조선일보의 기사 한 줄, 토치 하나에는 전 직원이, 전 기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네? 윤창중이가 유승민을 잡으러 대구 동구에 내려가는 그건 큰 사건인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다 보도하는데 조선일보만 윤창중의 이응도 언급을 안 해. 그러더니 딱 기다렸다가 이른바 정진홍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얄팍한 이 인간이 쓰는 칼럼에 딱 앞에부터 나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현지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순방 결과에 옴팡지게 찬물을 끼얹은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수행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실수 없이 맡은 바 일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행동 강령이라 믿는다 이거야. 이게 조선일보야. 그리고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인간들이 수준이 이 정도인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 정진홍이라는 자가요, 누구냐면 정진홍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에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박관영 비서실장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좌관으로 들어왔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신방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른바 장을병 교수의 장을병 교수의 똘만인 거야. 응? 완전 함량 미달. 근데 그럴듯하게 무슨 요새는 컬처 엔지니어라고 해서 칼럼을 쓰더라고. 조선일보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이 정진홍이라는 자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때 청와대 기자들까지 전부 다 재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근데 결혼 장소가 어디냐? 광화문 세종문.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이혼을 하고서 재혼을 하는데 광화문 사거리 그 세종 거기에 사는데 청첩장을 돌렸어.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 기가 막힌 이야기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있어. 김건희 여사가 옷을 3번 갈아입었는데 그 왼쪽 요 옷깃에 배지를 달았다는 거야. TV 화면을 보면 배지가 다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배지를 확대해 보니까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니까. 태극기 배지. 그게 조선일보 기사야.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만 이 기사가 났는데 거기 따라간 기사가 쓴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 문지연 기사가 썼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순방 일정 내내 한쪽 옷깃에 달고 있던 작은 배지의 정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확대해 들여다보면 휘날리는 태극기 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거야. 서울에서 마드리드에서 태극기 요만한 배지를 달고 다닌 그걸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김건희 측에서 리크해 준 거지. 응? 조선일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만드는 거예요. 마드리드 공항,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방문,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 여기에 전부 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갔다는 거야. 그걸 조선일보가 그걸 왜 어떻게 썼냐? 어떻게 알았겠어? 김건희 쪽에서 알려준 거야. 이걸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완전히 승부를 보려고 한 거야. 배지 달고, 그 다음에 왼쪽 발목에 발찌 딱 부착하고. 무서운 거야. 응? 이래도 너희들이 기사 안 쓸래? 근데 아무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조선일보한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왜 태극기 배지를 달았을까? 그 단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에 배지 보이던데? 이미주님? 그럼 눈이 대단한 거고 관찰력이 대단한 거야. 나는 못 봤어. 아니, 김건희 여사가 해외 가는데 태극기를 달았다?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좌파가 태극기 다는 것처럼 그게 아니지. 천만의 말씀이지. 뭐냐? 나는 좌파가 아니다고 강조하기 위한 홍보 전술이지. 네, 나는 좌파가 아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소품인 거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 촬영 기사하고 통화할 때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는 거야. 응? 딱 노린 게 이거야. 좌파가 아니다. 좌파가 아닐 거야. 지금 오히려 보수 우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집니다. 그걸 아는 거지. 여론의 흐름을. 보수 우파는
이른바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내조만 하겠다, 아내 역할에만 전념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계속 머릿속에 그 잔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보수 우파를 향해서 지지해달라는 제스처지.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마드리드에서의 그 김건희 여사가 노리는 건 뭐냐? 나는 줄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좌파가 아니다. 나는 보수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놔두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한테 가장 비판적인 세력은 사실 태극기 세력이에요.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인 거야. 예? 이들이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정말 뼈 때리는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두 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마당에서 정말 뼈 때리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잘못한다고 보는 응답이,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다고 보는 응답이 56.3%야. 참, 이게 죽을 맛이구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56.4%가 잘못한다야. 근데 그 중에서 잘못한다 중에 아주 잘못한다가 41.4%. 아주 잘못한다. 그냥 잘못한다가 아니라 아주 잘못한다. 다소 잘못한다가 14.9%인 거예요.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한다가 36.6%인데 아주 잘한다가 그 중에 13.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다가 국민의 41.4%고 잘못한다가 56.3%야. 아주 잘한다가 13.3%고 잘한다가 36.6%야. 큰일 난 거야. 큰일 났어. 전체 응답자의 49.3%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김건희 여사가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49.4%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그냥 안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5.3%이고 부정평가가 50.4%야. 참 난리 난 거야. 이게 한마디로 뭐냐? 윤창중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이 그래, 결론이. 어제 제가 김수현 변호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김수현 변호사가 완전히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두 번째입니다. 김수현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준석 성접대예요. 야, 정말
이준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김수현 변호사의 무서운 복수극에 무서운 복수극. 여러분 어제 조마이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수현 변호사가 그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나는데 28일이죠. 어제 그저께. 김수현이가 나와가지고 그 김성진이 이야기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7월 7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준석을 도저히 봐줄 수 없도록 올가미를 씌울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김성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고 나와가지고 그 김수현 변호사가 김성진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이하고 김세희가 그 폭로한 내용은 제3자를 거쳐서 한 이야기잖아요. 응? 그런데 김수현이가 그 김성진을 만나가지고 가세연에서 폭로한 내용을 100%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김성진의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그대로 까버린 거예요. 이건 이양희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도저히 이준석을 봐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봐주면 그건 이양희 그 교수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걸 다 걔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양희 교수라는 분이 물론 소속 이철수 선생의 자제인 것도 물론이지만 UN 인권보고관도 처음 했어요. 그리고 UN이 파견한 이른바 미얀마 대사, 미얀마 보고관, 인권보고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 김소연 이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가 와가지고 성접대를 받은 게 날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이라는 거지. 두 번의 성접대. 그 다음에 김성진이가 이준석이가 이 병역특혜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 안 가고 이제 대충 때울 때에 기획재정부의 프로젝트에 응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병역법을 위반이라는 거지. 그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성진,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김성진이라는 거야. 이게 좀 세 가지라는 거지.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그 두 차례에 걸친 성접대 의혹과 그 다음에 이준석의 병역법 위반 의혹 이걸 지금 증언하러 30일 오늘이네요.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으로 김성진이가 간다는 거지. 그런데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성진의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김성진 비서진들하고 공유를 하는 이른바 그룹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룹웨어 프로그램.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여기에. 거기에 메모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고 호텔 방으로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던 그 장모 이사하고 그 다음에 김성진이가 그 장모 이사가 이준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냈던 그 문자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야. 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2013년 7월 11일 김성진 대표 회사 의전팀이 이준석을 대전역으로 데리러 가서 저녁을 먹은 뒤 국군 요양소 인근에 있는 룸사롱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응? 그 룸사롱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 광복절이라서 룸사롱이 다 영업을 안 하는데 그날 이준석이가 온다고 대전에 온다고 하니까 그 김성진 대표 측에서 대전역에서 이준석이를 픽업해가지고 김성진 집에 들렀다가 유성에서 식사한 뒤 유일하게 영업을 했던 유성 리베라 호텔 지하 룸사롱에 이준석을 데리고 가서 이준석을 술 마시게 하고 그런 뒤에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한 이 증거가 있다는 거야. 증거가. 최재형 의원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교사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돈 액수까지 나와요. 룸사롱에서 1차 접대만 하면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준석을 접대할 때는 여기에 이른바 성상납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준석이한테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만 이준석한테는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이 들었다는 거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룸사롱에 나와가지고 이 접대 여성과 숙박을 하려면 대략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성석 접대 그 빚까지 포함된 게 170만 원, 180만 원이라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응?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서울경찰청에서 왜 발표를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경찰청이 대전을 이준석이가 2차례 방문할 때에 거기에 관여했던 김성진 대표 회사 직원들 그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이미 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쳤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성진이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기니까 2013년 7월 8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갖고 싶다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나도 그걸 구하지 못하고 나도 차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 성접대를 시켜줬더니 이준석이가 다음 내려올 때 그 시계를 가져왔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준석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준석이가 부인을 할 때에 박근혜 시계에 대해서만 부인을 했어. 김수현 변호사가 말하거든. 성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입을 잡아. 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김수현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를 만난 내용을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공개하느냐? 그건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만에 하나 경찰이, 네? 만에 하나 경찰이 이준석을, 아이고야,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요즘 이상해요. 이준석을 봐주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쐐기를 박는 거야.